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겠다고 앞서서 예고를 하고 어젯밤에 직접 IS의 수장이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미국은 정의를 위해 세계의 넘버원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며 현지 시각으로 26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의 우두머리인 아부 바르크 알 바그다디가 시리아 북서부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공습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 바그다디는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테러 조직 IS의 창설자이자 지도자라면서 이 알 바그다디를 생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최우선순위였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최후의 순간에 대해서도 바그다디는 입고 있던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렸으며 이 폭발로 바그다디 및 함께 있던 아이 3명이 사망했다며 개처럼 겁쟁이처럼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사체가 크게 훼손됐지만 15분간 DNA 검사를 실시해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 중에 미군의 손실은 없었고 알 바그다디와 함께 있었던 많은 수의 IS 병사들과 동료들도 같이 사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군 철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그와 더불어서 IS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이런 다양한 비판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이 전날 트위터에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글을 올리고 또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전 9시에 중대한 성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확실히 IS 재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영화처럼 특수부대의 활약을 지켜봤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마치 그 2011년 5월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왜 오사마 빈 라덴 네. 체포 작전을 벌이면서 그 당시 또 특수부대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거든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사실은 이렇게 내보냄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잠깐이나마 반등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노린 것이 좀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 바그다디 긴습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한 미군 철수를 명령해서 IS 격퇴전에서 미군의 동맹국으로 싸운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침공을 묵인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그때 아마 계획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확실한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좀 종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로이터 통신은 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희석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동안 바그다디를 정찰하고 있었다며 작전에 협조해준 러시아와 터키, 이라크,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리아 민주군의 총사령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과의 합동 정보 작업을 통한 성공적이고 역사적인 작전을 수행했다며 아부바르크 알바그다디를 제거하기 위한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5개월 동안 정보 협력과 정확한 감시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많은 정보들을 사실 기자회견에서 밝혀놓음으로 인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쿠르드족 상황도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끝까지 미국과 쿠르드족이 사실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계속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철수를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서 29일 6시까지 쿠르드 민병대가 안전지대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결정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시리아 북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150시간 안에 철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터키는 직접 상황을 해결할 것이며 청소 작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26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축구팀 행사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들이 안전지대 내에서 공격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든 추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터키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서 길이 444km, 폭 30km에 달하는 안전지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 자국 내 시리아 난민 300여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을 그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 역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국방장관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러시아와의 합의에 따라서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은 29일까지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터키군과 연합한 시리아 반군과 또 쿠르드 민병대가 주축이 된 시리아 민주군 사이의 산발적인 교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터키 국방부와 시리아 인권관측소 측의 발표에 따르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터키군과 시리아 반군 또 시리아 민주군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지난 23일에 발생한 냉동 컨테이너 사망 사건 내용인데 애초에는 피해자들이 중국인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베트남인으로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시 40분쯤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 에식스주의 한 산업단지에서 시신 39구가 실린 컨테이너 트럭이 발견돼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경찰은 컨테이너에서 남성 31명, 여성 8명의 시신이 발견된 후 이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럭 운전수를 붙잡아서 살인 및 인신매매,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39구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검시를 진행 중이지만 희생자들이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건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아서 지문, DNA 등 생체 정보와 문신 등 신체 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초 경찰은 이들 시신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네. 이후 베트남 교민사회 등의 제보와 문의가 쏟아지면서 베트남인이 희생됐을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영국 BBC 방송은 영국 내 베트남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기관인 비해톰에 20명에 가까운 베트남인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따라서 베트남 경찰은 이 사건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는 자국민의 가족에게서 DNA 시료를 채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요즘 저희 이 외신 브리핑 코너에서도 좀 많이 전해드리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반정보 시위, 지구 곳곳에서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라크에서도 지금 대규모 시위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이 시리아와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 나라거든요. 이라크에서 지난 1일부터 실업난과 또 정치권의 부패청산, 수도 전기 등 기초 공공서비스 부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처음 일주일간 계속된 시위에서 군과 경찰의 강경 진압과 발포로 인해 시민 149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이 격화된 시위를 달래기 위해서 지난 5일에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극빈층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10만 채를 건설하고 또 정부가 실업자 15만 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이 시위 과정에서 다친 시민과 군경의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혁 조치들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시위가 잠잠해졌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3주 만인 25일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해서 이라크 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요. 네. 이 군경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쏘면서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에만 52명이 목숨을 잃고 26일에도 15명이 숨지는 등 최소 67명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라크 내무부는 시위 진압 작전 중 군경이 매우 자제력을 발휘해 화기나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시위대를 보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로이터 통신은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대테러 부대를 바그다드와 나시리아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병력을 투입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네.
시위 과정에서 지금 사망자와 부상자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라크 국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 비교적 중동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전달한다고 하는 알자지라 방송 보도를 좀 보면요. 네. 이라크의 정치 세력이 서민의 민생고 해결보다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데다가 부패로 이 나라의 재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현실에 분노해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슬람의 수니파, 시아파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종파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진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종파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사실 사우디가 이슬람 수니파의 어떤 맹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우디와 가장 친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 미국의 수니파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요. 그리고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의 눈치를 또 이라크의 시아파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라크는 이렇게 종파나 민족 할당에 근거해서 정부 공직을 임명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자신과 그 추종자들을 위한 보상으로 이 나라 돈을 남용하는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최근 이라크 내 SNS상에서는 이라크는 석유가 많은 나라 중 하나지만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 정부는 부패했다. 이런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라크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2위의 산유국일 만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라크 국민 4천만 명 가운데 60%가 하루 6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네. 이 시위에 참여한 16세 소년의 인터뷰가 되게 상징적인데요. 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4가지뿐이다. 일자리, 수도, 전기,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도 지금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 시간에 왜 100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비 총리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돼서 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3일 아비 총리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언론인 자와르 모하메드가 보안군, 그러니까 경찰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비난한 후에 그의 지지자들이 이 총리 퇴진 시위를 벌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22일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 의회에서 모하메드를 겨냥해서 익명의 언론 소유주가 인종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여권도 가지지 못한 인사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려 한다면 조처하겠다라고 밝혔고 다음 날 모하메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찰이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와 경비 인원을 해산하라고 명령했다고 폭로하면서 그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시위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미국 시민권자인 이 모하메드는 전임 정권에서 테러리스트로 규정됐다가 이 아비 총리의 입국 금지 해제 조치로 지난해 에티오피아에 돌아온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모하메드는 같은 오로모족인 아비 총리 집권 이후 이 오로모족의 언어를 에티오피아 정부의 실무 언어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등 다소 무리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아비 총리와 대립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또 다양한 종족과 또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곳인데 네.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자신들의 종족을 앞에 내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다른 종족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비 총리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홍콩도 가장 지금 시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나라고, 얼마 전에 칠레 시위도 저희가 전해드렸고, 지금 각 나라마다 시위의 발단 배경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도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위의 원인으로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불안, 시민들과 정치 체제 간의 신뢰 부족, 불평등을 확대한 세계화와 새로운 기술의 부작용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부 시위가 격렬해지고 인명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에 각 정부는 집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공권력은 국제법에 따라 최대한의 절제 속에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어떤 곳으로부터든 폭력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다며 시위 과정에서의 비폭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